솔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왜 다루냐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중에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분야가 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나노급 반도체, 10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그 10나노급보다도 더 정밀한 거는 만들지 못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기 있잖아요. 채굴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거든요. 네. 그 암호화폐 업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부를 해봤는데, 테크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캐나다 업체가 그걸 해부를 해봤는데, 그 속에 이제 반도체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도체를 중국의 SMIC라고 하는 반도체 업체가 만들었는데, 그게 7나노급인 거예요. 아, 7나노급의 반도체를 중국이 이미 만들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사로 막 떠돌아다니고 지금도 뭐 그런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뜻밖인 거죠. 왜냐, 10나노보다도 더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7나노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중국 애들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제재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런 논조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 제재가 정확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나노가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것이 한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중국의 현재 반도체 상태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가 들어가기 이전에 중국의 반도체 상태는 어떠냐? 반도체 업계의 상태. 설계는 꽤 잘합니다. 중국에는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설계는 상당한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뭐 14나노 또 10나노 수준의 설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라고 하는 업체가 그 통신 장비, 5G 장비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러는 업체였잖아요. 화웨이요.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고, 이 화웨이가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사용할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를 했어요. 그 반도체 이름이 기린인데, 그래서 아주 그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제조를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위탁 제조업체,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끼워서 그것을 팔았죠. 그리고 그 성능이 꽤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값도 쌌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2020년 무렵에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다. 삼성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만의 TSMC 그 위탁 제조업체에다가 제재를 가해서 중국 화웨이 것을 만들지 못해라고 제재를 한 겁니다. 그 미국이 대만의 TSMC를 제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TSMC가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또 제조 기술들의 상당 부분이 미국 건 거예요. 미국의 제조 장비를 갖다가 써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TSMC는. 그러니까 우리 걸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한은 중국의 화웨이한테 반도체를 만들어주지 마, 이렇게 제재를 가한 거죠. 그럼 화웨이는 왜 제재를 받았느냐? 화웨이는 그 중국의 PLA라고 하는 그 인민해방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용 장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반도체를 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재의 논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화웨이는
TSMC에다가 자기 설계도를 맡겨서 반도체 제조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그것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첨단 스마트폰도 만들 수가 없게 됐고,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941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삼성 스마트폰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 스마트폰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반도체 설계 능력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설계 능력은 어디에서 습득한 거냐? 다 미국 유학 가서 습득한 겁니다. MIT에 가서 뭐 캘텍에 가서 또는 버클리에 가서 수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에 유학을 했고, 거기서 반도체 전공을 했고, 그들이 또 인텔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했고,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능력은 굉장한 수준에 가 있는 거죠. 한국보다도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 능력은. 그런데 공장 현장에서 팹이라고 하는 반도체 플랜트 있잖아요. 반도체를 만드는 것, 설계도를 갖다가 그것을 노광, 그러니까 빛을 비춰서 그걸 그 실리콘 기판에다가 비춘 다음에 그것을 각종 화학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깎아내고 응착을 시키고 하는 이 과정, 굉장히 복잡한 이 과정은 중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장 잘하는 기업은 바로 TSMC가 가장 잘하는 거고요. 그걸 삼성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것을 가장 잘하는 거죠. 또 SK 하이닉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누군가 갖다 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반도체를 실리콘 기판에 새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중국은 이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설계도를 갖다가 그것을 공장에서 반도체 회로를 기판에다 새기는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SMC 출신의 이 반도체 기술자들이 대거 중국의 SMIC라고 하는 이 반도체 기업으로 스카웃이 된 겁니다. 이 현상의 핵심에 량몽송이라고 하는 대만 출신 기술자가 있거든요. 이 량몽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TSMC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TSMC가 반도체 28나노 수준에서 14나노, 10나노 수준까지 가는 이 과정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량몽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기술자이고 또 반도체에 대한 이론도 해박하고 또 굉장히 집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휘하에 있는 뭐 한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기술자들, 옛날에 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의 SMIC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SMIC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14나노 기술까지를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량몽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흥미로운 사람인 게 TSMC를 왜 나왔냐면 성격이 너무 괴팍한 거예요. 도대체 주변 사람들이랑 화합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독불장군이고 한번 고집을 부리면 절대로 꺾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집 덕분에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근데 도저히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영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들어갔던 같은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은 막 CEO가 되고 최고 기술 임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이 또는 후배들이 진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좌천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와요, 이 사람이. 퇴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삼성전자예요. 성균관 대학으로 와서 초빙 교수로 있다가 삼성전자의 이제 임원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일종의 스카웃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TSMC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거 배반자 아니야? 이거 매국노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량몽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걸죠. 그래서 재판에서 량몽송이 졌어요. 그 대만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너 더 이상 삼성에서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삼성을 나오게 됩니다. 삼성을 나와서 조금 있다가 뭐 어디로 갔느냐. 그 법원의 판결이 풀리는 기한, 그게 딱 지나자마자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국의 SMIC로 갔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일하던 TSMC 출신의 대만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쭉쭉 가다가 14나노까지 개발을 한 겁니다. 1977년에 관련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